그런데 이때 동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바라보며 한 말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 이 보도를 문제 삼아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죠. 근데 외교부가 소취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사도 분명히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보도의 주인공이 바로 MBC의 임현주 기자인데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외교부하고 MBC는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작이 된 건 없습니다.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나온 발언 정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외교부가 소송 낸 거 말고 네. 국민의힘에서 네.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낸 것도 있었죠. 아, 그거는 이제 고발했던 거는 이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서 네. 지금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수사 중?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임 기자 여러 번 불려가셨겠네요.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당초 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이제 고발돼서 조사받았을 때 당시에 저희 방침은 이게 정당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작년 이제 8월 정도, 7, 8월 경에는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상간으로 계속 출석 요구서가 왔었어요. 3주 연속 이렇게 오면은 3번 연속 오면은 체포영장 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8월 20일 날 회사를 대표해서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았죠. 예,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출구가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조금. 평가해도 괜찮겠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구나. 네. 아, 그래요? 네, 수락석출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네, 사실 3년인데 네, 쉬운 과정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또 동료들이 함께 또 지켜내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네. 혼자 싸운 시간들이 아니어서 견딘 시간들이 아니어서. 네. 좀 여쭤볼 게 많은데 그때로 네. 돌아가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네. 그런 압박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일단 수사기관이 동원이 됐던 거고 그 압박이 가장 크긴 했죠. 그래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라는 것을 취재는 해봤지만 당해본 건 이제 처음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대놓고 전용기 탑승 불허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아예 대놓고. 네. 공개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비공개 영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저는 국회 출입이었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 탑승기 배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체 출입하는 언론들 기자들이 만약에 단일 대우를 결성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MBC만 배제하다 보니까 한겨레만 민항기로 동참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동선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고생들 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 기자가 이제 그때 이 보도를 했던 건데 네. 그때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보도까지 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보도 당시 2022년 9월 22일에는요. 그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함께했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전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사에 보고를 했고 영상들이 각 언론사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마치 MBC가 뭔가 뭐 단독으로 뭘 입수해서 그걸 보도했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전체 각 집단 지성의 이런 언론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보도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해명 이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임 기자만 그때 그렇게 판단했던 것도 아니다. 네. 다른 언론사도 네. 다 당시, 그렇게 당시 보도 오전 상황 2022년 한국 시간으로요. 네. 오전 상황을 보게 되면은 10시 7분에 MBC 유튜브에서 방송이 나갔고 네. 그 이전에 이미 온라인 같은 데는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도들이 됐던 상황이고 그렇죠. 어느 매체할 것 없이 진보 보수 매체할 것 없이 이제 바이든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해명 이후에는 이제 이게 날리면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때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이었고 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온 게 13시간 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예. 이번에 외교부에서 소취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소취하가 먼저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13시간 만에 해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이제 MBC 입장이에요. 예. 그 당시에 전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던 상황을 보면은 재정 공약 회의에서 미국은 60억 달러 그리고 우리는 1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일본은 10억 달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고 난 직후에 바로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사적 발언은 이제 공간이 사실 사적인 공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적 발언이다 하더니 이제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맞아요. 발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MBC가 한미 동맹을 훼손한 그렇죠. 그리고 마치 뭔가 조작해서 방송한 것처럼 된 거죠. 음. 근데 이게 발언에 당사자가 있고 예. 당사자가 직접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에요. 예. 3년까지 끌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데 근데 직접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김은혜 수석이 13시간 만에 뭐 이렇게 음성도 하고 해서 발표한 게 난리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참 복귀하니까 좀 생생하긴 한데 네. 그 보도했던 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실 언론이 함께 침묵하는 거. 왜냐하면은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판단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대통령실에 확인 요청을 했었고. 네. 근데 그게 갑자기 13시간 이후에 해명을 통해서 네. 난리면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MBC가 타깃이 됐잖아요. MBC가 타깃이 됐을 때 그 앞서 같이 보도했던 언론들이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서 보도했어 라고 용감하게 하는 매체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그게 저희 회사가 조작을 해가지고 보도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8월에 그 거의 2년 가까이 된 시점에 이제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변호사는 말려요. 쓰지 마라고 계속 말리는데.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외가 있다면 밝혀라. 왜냐하면 조사를 이제 그 과정, 보도 과정과 경위를 밝히고 나서. 예. 근데 작년 8월은 사실 계엄은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MBC 같은 경우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랐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가 메모했던 걸 이제 다시 옮겨 적어 왔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작년 시점에 논란의 발언이 나왔을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확인해 주셨으면은 그냥 끝났을 것을 기자가 2년 가까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초를 겪고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프다. 현실이.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한다. 기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죠. 훗날 지금의 이 사건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업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떨리더라고요. 지금 뭐 임 기자가 상당히 지금 절제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지금 본방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잠깐만 끊고 네.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 이어가거든요. 거기 네. 조금만 한 5분만 더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상당히 절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또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가지 못하게 제가 좀 잡았는데요.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건 말고 네. 다른 건으로 네. 수사 대상에 올라서 네. 압수수색까지 당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그 건이 어떤 건이었죠? 그게 한동훈 전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제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줬다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저는 그 사건 당사자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네. 이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압수수색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사관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이렇게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냐. 이 사안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사자에게 무슨 사건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오면 알려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등장 인물의 고발인 피고발인도 다 모르고 중간에 등장한 한 사람 아는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자에게 국회 출입하면서 인사청문 자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딱 2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당시에 저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걸 다 압수수색을 당한 거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군인이면은 정말 총칼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 전장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왜 이 사건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건 전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사건이 그것도 2년이 넘었는데 예.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서울청 반부패에서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어요, 중앙지검에. 근데 중앙지검에서 2번 다 보안 수사 명령을 내리고 바꾸놓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남부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넘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그렇게 신속하게 했고 주거지 사무실까지 했는데 핑퐁 게임 하고 있네. 네, 2년이 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 뭐 종결을 해주던가. 결국은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따른 보복 수사 이렇게 보세요? 저는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중의 네네네네. 지팡이 중에 예. 또 그래도 정치권이나 권력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거든요.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보도 내용들을 보자면은 이제 제가 최강욱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걸 다른 기자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폰을 털고 기록을 보고 하는데 전 최강욱 의원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담당 여당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뭐 24시간, 48시간 국민의힘만 취재를 하지 민주당 의원님들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통화 기록도 안 나와, 뭐 메신저도 안 나와, 메일도 안 나와 이러니까 아마 되게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고. 책임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보도했던 것 자체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네. 없는데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기자가 됐고 네.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예. 기자들의 그런 이렇게 보도 취재 행위가 예. 스스로 좀 위축되고 약간 검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보도라면 또 찍히겠구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가슴 아팠던 거죠. 전에는 사실은 전 초창기 때 제가 초년병 때만 하더라도 진보 보수 매체할 것 없이 기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한 목소리를 냈던 게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진영을 떠나서. 근데 지금은 약간 취사 선택해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또 판단해서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언론도 마치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처럼 언론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12월 3일 그날 밤에 네.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네. 어땠어요? 그때 제가 사실 작년 8월에 조사받으면서 그 심경을 적었던 자필로 남긴 게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예. 그 내용이 이렇게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이렇게 대통령, 윤 전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는데 그게 이렇게 엔딩 크레딧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죽었다. 나는. 죽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소신껏 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반국가 세력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언론의 이런 행위 같은 것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 맞아요. 지시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때 만약에 그게 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은 오늘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러면 그 순간은 공포였겠네요. 그렇죠. 밤샜죠. 밤새고 공포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했냐면은 보도를 후회하진 않았지만 언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사실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주변에 걱정해주는 이제 많은 사람들 되게 가슴이 아팠고 예. 온 국민이 사실은 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던 상황인 건데 그렇죠.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게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 휴직 중이시라면서요. 네. 뭐 휴직이죠. 네, 휴직인데 사실 제가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에 저희 MBC 앞에서 보수단체 분들이 거의 매일 오셔서 집회 시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엄청 큰 프랭카드를 걸고 기자를 뭐 사형시켜라, 구속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막 확성기 틀고 하시는데 나중에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그 지시였다는 게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아, 내가 잘못 보도를 했나? 이게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정말 잘못 보도한 건가? 조작은 아닌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압박이 그때 당시도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도로 되게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심적 압박이 있는데 국민의힘을 계속 출입하면서 대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황장애가 왔어요. 아. 왜냐하면 그게 9월 22일이었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 제가 당직이었던 거예요. 보도국에서 혼자 이제 야근하면서 그 상황을 처음에 특보를 한 3시간 넘게 혼자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원 참사의 상황들을 다 정면으로 모자이크 없이 필터링 없이 보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왔죠.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압수수색까지 이번엔 또 다른 혐의라고 하고 막 10년 전 취재 수첩 이런 거 20년 전 것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업무상 재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이게 끝이 없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작년 8월 같은 상황 이제 저희가 오늘날 이런 변화를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변화가 있고 하면은 해고가 될 수도 있겠다. 기자로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압박감이 저는 작년에 그때 뭐 조사를 받으면서 왔어요. 박문진 이사 교체하네 만에 막 네,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예, MBC 사장 교체하고 하면은 해고고 더 이상 기자로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압박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재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업무상재 인정받고. 네. 그럼 휴직은 언제까지예요? 제가 이제 8월 말 9월 초 복귀할 네.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네. 어떻게 좀 그건 많이 추스르셨고.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다시 이제 힘차게 일하셔야지.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다시 좀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건데 아까 본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소송 취하고 이런 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확실히 지금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송 들어갔던 배경, 네. 과정, 네. 당시 용산의 지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게 모두 밝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거 공권력이 투입됐잖아요. 정부 예산을 쓴 거잖아요. 외교부는 소송 비용으로 5천만 원 넘게 썼는데 경찰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사자는 빠져 있고 그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은 수사를 받아요. 계속. 이게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이 되던 거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특정 언론을 이렇게 옥죄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건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